자, 아까 뭐 서두부터 뭐 계속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예, 일단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유시민이 참 그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그죠? 예, 제가 과거 통합진보당 시절에 유시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겪은 일도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지금 보면 참 이상한 사람이고 결국은 본인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그 친문 본색을 뭐 숨기지를 못했습니다. 혜태님, 청내, 서울대전, 부산 찍고 어준이와 다닐라 하는데 발악하네요. 콘서트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마음속에 숨기고 있었던 진짜 명파리들이 정청래가 큰일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정청래하고 조국이 큰일 하는 건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동안 암약하던 명파리들이 다 들통이 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님 뭐 인기가 압도적이다 보니까 뭐 당대표 시절부터 특히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수박들이 민주당에서 이제 완전히 제거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뭐 이재명 대통령을 그닥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명팔이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원들이나 시청자들의 인기를 계속 끌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죠. 제가 뭐 명두문육이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 명두문육, 명두조육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겉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간판을 걸어놓고 실제로는 조파리하고 문파리하고 청파리하는 놈들 사기꾼들이에요. 지금 유튜버들도 이제 다 드러났죠, 여러분. 빨리 이제 태세 전환한 뭐 이런 유튜버들도 있어요. 저는 뭐 명파리 유튜버들이 누군지 이제 다 알긴 아는데 또 재빨리 또 태세 전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것까지야 뭐 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명파리 하다가 이제는 조파리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유튜버들도 여러분들이 다 눈으로 이제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옥석이 가려지고 있는 거죠. 진실의 순간이 올 것이다. 제가 트루스 오브 모멘트, 진실의 순간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정치적 격변기가 오면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진실은. 그래서 너도나도 지금 본색이 드러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고 문재인도 저는 유시민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봅니다. 사실 조짐이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신 이후에 특히 검찰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유시민이 정성호 장관, 이재명 정부의 내각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런 발언들을 지난해부터 해왔어요. 그래서 뭐 서서히 이제 본색이 드러나지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 너무 빠르게 드러난 거지. 정청래가 무리수를 두는 바람에. 혜태님 참 이상해요. 눈들이 왜 닮아가는지. 못된 생각을 하면 사람의 관상이 나빠져요. 최진숙님 감사합니다. 못된 생각을 하면 관상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뉴스공장에서 한 얘기 중에 문제가 될 만한 이런 발언들 몇 개만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과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됐을 때 후단협이라고 만들어져 가지고 후단협. 당 안에서 똑같이 달라고 막 그랬습니다. 후단협. 후보 단일화 협의회라고. 알죠. 그 사람들이 처음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후보 되더니 설렁탕 한 그릇 안 샀다. 그 후단협 왕창 다 날아갔습니다. 2002년도에. 그렇죠. 다 날아갔죠. 그죠? 그다음에 열린우리당 망가지고 나서 대통합민주신당 주도했던 사람들 손학규 전 대표 포함해서 다 끝났습니다. 다 날아갔죠. 지난번 총선 때 보세요. 그렇죠. 이런 이 국민정당, 민주적 국민정당의 내부 시스템을 수용을 못 해가지고 그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뽑아놓은 당 대표를 잡아가라고 가서 막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찬성표 몰래 찍고 소위 비명예들 싹 다 날아갔습니다. 다 날아갔죠. 이게 무슨 뜻이야?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찬의 기획이라는 거는 역사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매번 중요한 선거나 정치적 고비가 있을 때마다 뭉텅뭉텅 정치인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왜 나오냐? 날아간 사람들은 몰라요. 자신들은. 본인도 몰라요. 왜 날아갔는지. 그 날린 사람들도 잘 몰라. 그냥 그렇지. 미워서 날렸어요. 근데 보면 결국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나라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튼튼히 하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세력. 이게 1987년 평민당에서 출발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당원이 백수십만이 되어 있는 여기까지 오는 이 흐름이 오는 과정에서 이해찬 대표는 매번 그 메인스트림을 새로 만들어내는 일에 가담했어요. 아, 천재예요. 네. 듣고 보니까 그 어렴풋이 알던 게 아주 분명해졌는데 미워서 날렸다고 하셨는데 본인도 사실 정확하게 말하라고 하면 말 못하는데 왠지 모르는데 미운 거지. 그래서 왜 미운지가 있는 거죠. 예. 그 왜 미운지에 이게 이 흐름이 안 맞는데 역사의 흐름에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다음 총선에 날아갈 사람 많이 보여요, 제 눈에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오늘 왜 가지고 나왔냐 하면 민주당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 이해찬 대표의 정치적 유언장을 읽으셔야 돼요. 자신이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입지, 올바를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는 입지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추도사에서 그 연결식 할 때 김민석 총리가 좀 울면서 앞으로 누구하고 상의해야 되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울지 마요. 여기 다 있어. 책에 다 있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 원칙에 입각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보라고 이 책을 남긴 거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지적해야 될 대목들이 많은데 전체 취지는 이런 거예요. 1인 1표제, 당원 주권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정청래에게 이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맥락은 그렇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민주당 역사에 보면은 그 민심을 따르지 않아서 혹은 당심을 따르지 않아서 날아간 그러니까 역사의 대세, 역사를 거스르는 그런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다 날아갔다. 지금 민주당에도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보인다. 그걸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즉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없어요. 저것도 저는 선동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 1인 1표제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오늘부터 중앙위 투표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뭐 흥미로운 장면을 봤는데 중앙위원회에 이현주, 황명선, 강덕구 의원이 안 보이더라고요. 최고위원들이. 우상향님, 네, 감사합니다. 수정 동의안을 저는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전략을 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봐서는 수정안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원안을 가지고 투표를 하고 있는데 3명의 친명 최고위원들이 안 보이더라 중앙위원회에. 이거는 명백한 보이콧이죠. 중앙위원회 보이콧을 하고 있는 이게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친명 진영에서 전략을 짠 거는 중앙위원회 무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온라인으로도 투표를 하고 중앙위원회 뭐 이틀 동안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중앙위원들이 투표 안 하면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중앙위원회가. 그래서 아마 친명 저는 중앙위원들은 보이콧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지금 잡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부결이 아니라 중앙위원회가 무산되는 뭐 이런 방향으로 이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친명 의원들, 친명 최고위원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이거잖아요. 1인 1표제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정청래가 무리하게 본인의 연임을 위해서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1인 1표제로 바꾼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의견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정청래가 무리하게 자기 정치를 위해서 당원들을 악용을 하고 있는, 당원들을 이용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지. 지금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정청래 때문에 이런 논란이 벌어진 거야. 그게 어떻게 역사적 흐름을, 당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입니까? 그리고 당원의 상당수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대회를 앞두고 1인 1표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누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혜태님, 웃기고 있네. 본인보다 생각이라는 걸 못하는 국민들이라고 알고 있나 봐요. 그런 게 아니잖아. 그게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 민심은 뭐냐? 당심은 뭐냐? 저는 유시민 작가하고 김어준 씨가 뭐 그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정치인들은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그래요. 왜 본인들이 그러냐면 지금 당신과 민심은 이재명이에요. 당신과 민심은 이재명이야. 이재명 대통령이 파수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은 지금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보수로 간다고 했을 때 원래 중도 진보 성향의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근데 민주당 당원들이 반대했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반대했습니까? 지금 당연히 중도 보수로 가야 된다. 이재명의 전략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장관을 임명했을 때 이해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서 반대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론조사에도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장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 이해운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부분이 지지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만 이해운이 후보자로 적합하냐, 이걸 물어봤을 때는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았어요. 즉 이건 무슨 뜻이냐. 지금 민심은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이해운을 임명하면 그럼 지지하고, 이재명이 이해운을 철회하면 그것도 지지한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주가 5천을 간다 그러면 그것도 지지하고, 이재명이 부동산 잡겠다고 하면 그것도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도 명파리를 해가지고 당대표가 된 거야. 본인의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당대표를 한 게 아니잖아. 친문이라는 간판을 내세워서 당대표 한 게 아니잖아요. 명파리에서 당대표 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명파리가 대세인 거예요. 명파리가 지금 역사인 거야. 이재명이 가는 길이, 그 길이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청래가 하고 있는 일은 1인 1표제 당원 주권 민주주의를 하냐 마냐가 아니라 이재명이 만들고 있는 역사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번 합당 문제 저는 양상이 다를 거라고 봐요. 그동안은 여러 가지 당내 쟁점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알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김어준이나 정청래, 유시민 따위들에게 끌려다닌 거지. 잘 모르니까. 검찰개혁 문제도 그렇잖아요. 뭐 변호사나 검사,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면 우리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중수청을 하는 게 좋은지, 공수청을 하는 게 좋은지,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좋은지, 유지하는 게 좋은지, 그걸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유튜브에서 그렇게 떠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김어준이 아니라니까 아닌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도 대통령께서 기자간담회 하면서 입장을 정확히 밝혔잖아요.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쏙 들어갔어요. 그죠? 그걸 유시민은 다시 끌어내려고 그래. 본인이 대단한 무슨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현자처럼 얘기하는데 시대 정신이 뭔지, 역사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지금 유시민은 전혀 몰라요. 왜 이재명이 중도 보수로 간다고 그래도 만세, 이재명이 중도 진보로 간다고 그래도 만세. 만약에 내일 대통령님께서 그동안 내가 중도 보수 확장 노선을 했는데 야 이거 아닌 것 같더라 한번 해보니까 이번에 이해운을 보니까 이게 보수 쪽은 답이 없다. 그래서 다시 우리 민주당이 중도 진보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내일 말씀을 하신다고 봐. 말씀을 하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우리 당원들이 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를 배신했다. 중도 보수 한다더니 왜 갑자기 진보로 간다냐.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아 맞습니다. 우리 또 중도 진보로 갑시다. 이렇게 돼요 지금. 이재명이 시대 정신이에요.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배팅한 거예요.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국민들은 그동안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정치인들 모두에게 실망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재명이라는 인물에게 배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에게 모든 권한을 주겠다. 한번 바꿔봐라. 이런 믿음을 주고 있는 거야. 본인들이야말로 저는 이재명이라는 이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그만둬야 될 유튜브도 그만둬야 될 사람들이 유시민하고 김어준이라고 봐요. 정청래하고 조국이에요.
전혀 역사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읽지를 못해. 어떤 이념과 가치로 국민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이라는 리더를 중심으로 이 리더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무엇이건 간에 이 새로운 지도자에게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보수의 길도 가봤고 진보의 길도 가봤습니다. 근데 어느 길 다 진보의 길이건 보수의 길이건 해답이 되지 못했어요. 87년 6월 항쟁 이후에 3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깨달은 바예요, 이게. 깨달은 바야. 그래서 이재명이란 사람을 믿고 가보겠다라는 거예요. 진보의 가치, 진보라는 이념, 보수라는 이념도 아니고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믿고 우리가 한번 새로운 길을 열어보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한 민심의 부름에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념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실용 정치라는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그죠?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고 있어요. 국민주권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더 지지율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지지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역사입니다. 나중에 가서 뭐 또 다시 이념의 시대가 올런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이 순간에 지금 시대는 진보의 시대도 아니고 보수의 시대도 아니에요. 실용의 시대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무슨 시대냐? 이재명과 국민들이 일체가 돼서 하나가 돼서 전인 미답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길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정치 언어로 표현을 하면 국민주권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유시민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유시민 씨야말로 시대착오적이에요. 노무현 때 얘기나 하고 있고 20년 전입니다, 지금. 문재인 때 얘기나 하고 있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데 비평가라면 평론가라면 그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새로운 사고를 해야죠. 과거의 그 경험치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학습하지 않고 이 새로운 시대가 무엇인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원래 하던 대로 그 관성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관성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누가 도태될지 한번 봅시다. 우리 유시민 작가. 정청래가 도태될지 이현주가 도태될지 추미애가 도태될지 한준호가 도태될지 한번 보자고요. 김어준이 도태될지 최한욱이 도태될지 유시민이 도태될지 최한욱이 도태될지 한번 보자고. 누가 시대를 정확히 읽고 있는지. 저는 명팔이를 아니라고 저는 자부를 해요. 저는 그런 시대를 통찰했다고 제가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대라는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저는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어찌 보면은 문파리들하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제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묻지마 지지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쉴드를 치겠다. 이재명, 제가 방송 시작할 때 오프닝 멘트로 매일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의 국민주권 정부를 지지하는 방송이다. 이재명에게 저도 배팅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것처럼 저도 이재명에게, 제가 과거 진보정당도 했었고 진보 활동을 수십 년 동안 했지만은 그 활동을 통해서 얻지 못했던 것들, 새로운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국가, 그것을 이재명이라는 가치, 이념, 인물, 이 인물을 통해서 실현하자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이재명이 가는 길이 곧 국민이 가는 길이다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무조건 옳아요. 국민은 무조건 옳기 때문에 국민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요, 여기서 왜 이해찬 전 총리를 끌어들여가지고 그 이해찬 전 총리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돌아가신 분을, 이 합당 문제,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혹은 1인 1표제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찬 총리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유시민은 뭐 관심법입니까? 접신했어요? 이해찬 총리가 어젯밤에 찾아왔습니까? 왜 여기서 이해찬 파리를, 참파리를 하냐고. 노무현 파리 하는 거랑 똑같아요, 얘네들 수법이. 왜 돌아가신 분까지 이 정치적인 투쟁의 중심에 끌어들이냐고. 치사하고 유치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은근히 김민석 총리 지금 까죠?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유시민이. 제가 저 유시민 같은 스타일을 잘 압니다. 저도 교활하기 때문에. 제가 교활한 놈이기 때문에 교활한 놈들을 잘 알아요. 저도 저런 식으로 누군가를 저격하고 깝니다. 자, 어떻게 까냐? 왜 후단협 얘기를 꺼내요? 예, 혜태님, 우째스까이. 근데 안타깝네요. 한때는 좋게 봤는데, 나를 자책함. 아니고 뭐, 좋게 볼 수도 있는 거지, 뭐. 잘 모르시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보는 모습 가지고 그 사람의 본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후단협 얘기를 은근히 꺼내죠?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그 한 말이, 야, 누구에게 내가 이제 물어봐야 됩니까? 이 얘기가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걸 왜 폄하합니까? 은근히 지금 돌려까는 거잖아. 아니, 누가 봐도 안 보여요, 저게. 그리고 후단협 얘기, 그래, 한번 꺼내놓고, 야, 문파, 니들이 한번 꺼내봐, 한번, 후단협 얘기. 또 노무현, 대통령 앞세워가지고, 또 장사질 하려고 하는데, 후단협 얘기 꺼내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김민석이 스스로 그 역사의 무게를 짊어지고, 18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보낸 사람이에요. 유시민이 그런 책임 한번 져본 적 있습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분란이나 일으키고 사고나 쳤지. 은근히 내면에 정치적 의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인터뷰가. 후단협 얘기 꺼내고, 뭐, 김민석이 울었네. 아, 김민석은 이제 잘 모른다 이거예요. 자기는 잘 아는데. 이거는 뭐 질투심입니까? 뭡니까? 아니면 뭐, 복수심이에요? 그 후단협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뭐, 그 뒤끝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내용도 다 밝혀졌어요. 김민석 총리가 왜 당시에 후단협을 했는지. 뭐 나중에 이게 논란이 되면은 그때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본인이 다 총대 메고 짐을 짊어진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18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보냈는데 그걸 또 부관 참시를 합니까? 악랄하고 나쁜 놈이지? 본인이 김민석보다는 뭐 잘났다 이런 생각인가요? 제가 볼 땐 그러지 않아요. 제가 김민석 총리를 지금 뭐 이재명 대표님만큼 다음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김민석이란 인물의 인간 됨됨이를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운동권 출신 중에 그나마 사람 같은 사람 김민석 하나 남았어요. 창피합니다. 나머지는 다. 뭐 유시민이건 뭐 임종석이건 누구건 간에 운동권 출신들 중에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정치인들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다 변질돼가지고 책장사나 하려고 그러고